여러분, start a car, start a company, start over. 전부 시작하다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start라는 단어가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정말 카멜레온처럼 변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헷갈리는 미묘한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스타트업을 써야 하나? 아니면 스타트 오프가 맞나?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들 겪는 문제니까요. 지금부터 이 친구들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스타트부터 탄탄하게 다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의 여러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 또 새로운 도전이나 두 번째 기회를 말할 때 쓰는 말들, 그리고 어떤 과정에 첫 단추를 끼울 때 쓰는 표현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변형의 뿌리가 되는 단어죠. 바로 스타트 그 자체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바로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멈춰있던 상태에서 짠 하고 움직임이나 활동 상태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딱 잡아내는 거죠. 멈춰있던 차에 시동을 걸 때, 가만히 서 있다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She started her career as a junior engineer. 한국어로는 그녀는 하급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보세요. 이 문장에서 start는 단순히 잠깐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경력이라는 아주 길고 긴 여정의 첫 발을 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이 단어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스타트 뒤에다가 다른 단어들을 한번 붙여볼게요. start off, start out, start on. 어때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얘네들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핵심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start off는 어떤 이벤트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에 딱 집중하고요. start out은 어떤 여정의 처음 상태,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는데 하는 그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start on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 start off 예문부터 볼 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We started off the meeting with a presentation. 해석하면 우리는 발표로 회의를 시작했다가 되겠죠. 이 문장이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그 회의에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발표였다는 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이번엔 start out입니다. He started out as a trainee, but now he's the manager. 한국어로는 그는 수습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니저다입니다. 여기서 started out을 쓰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의 경력이 수습사원이라는 초기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매니저까지 이어진 하나의 긴 여정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과거의 시작점과 현재를 딱 대비시켜주는 뉘앙스가 살아있죠. 자, 마지막 start on입니다. I need to start on my report right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보고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건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다른 거 말고 바로 그 보고서라는 딱 정해진 과업 하나를 시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하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에 가깝고요. 다른 하나는 잘못된 걸 바로잡는 수정에 가깝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백해요. 스타트업은요,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창조 같은 거예요. 반면에 스타트오버는 그리던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싹 지우고 에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종의 수정의 개념인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자, 스타트업의 핵심, 창조의 예시를 한번 보시죠. The young engineer plans to start up his own software company. 젊은 엔지니어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할 계획이다. 네, 바로 이거죠.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는 것. 이게 바로 스타트업의 이미지입니다. 이번엔 start over 예문입니다. If we make too many mistakes, we'll have to start over. 너무 많은 실수를 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 이 문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죠? 실수라는 단어 때문에 처음 시도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정해야 한다는 그 뉘앙스가 아주 잘 느껴집니다. 자, 다음 두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어떤 과정의 첫 단계를 말할 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그 첫 단계가 어떤 사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동인가요? 거기에 따라 쓰는 말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이 표현들 바로 뒤에 뭐가 오느냐예요. start with 다음에는 보통 명사,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나 주제가 오고요. start by 다음에는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 즉 어떤 행동이나 방법이 따라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start with입니다. Let's start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all the new members. 새로운 모든 구성원들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합시다. 보세요. start with 뒤에 a brief introduction, 즉 간단한 소개라는 명사가 딱 왔죠? 이게 바로 오늘 회의 안건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인 거예요. 반면에 start by를 볼까요? He started by thanking everyone for coming. 그는 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자, 이번엔 start by 뒤에 thanking, 즉 감사하는 것이라는 행동이 따라왔죠. 그가 연설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감사 인사였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착 붙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에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스타트 완전 정복 비법 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거, 스타트 아웃은 과거의 초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스타트 오픈은 이벤트의 첫 행동이라는 점, 이것만 다시 한번 머리에 콕 박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문법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쓸 줄 알면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또 정교해지거든요. 이건 뭐 실제 대화를 할 때나 중요한 시험에서나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핵심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스타트라는 단어를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할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음 시작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스타트 on 하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멋진 회사를 스타트 업 할 계획이신가요? 이제부터는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여러분의 시작을 알려보세요.